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엔젤투자협회 호남권 엔젤투자허브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일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이제 연사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엔젤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드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대로 엔젤 투자 영역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 또 저희 엔젤 투자 협회에서 호남권 엔젤 투자 허브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엔젤투자협회는 이렇게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엔젤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의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4개 지자체죠. 저희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분들이 힘을 모아서 21년 5월에 이제 정식으로 개소는 했습니다만 사업은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월에 엔젤투자협회에서 충청권과 호남권 두 곳에 엔젤투자 허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은 대전, 충남, 충북, 그 다음에 세종, 이렇게 4개의 권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호남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약 80% 이상의 엔젤 투자액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앞서서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셨죠. 광주 지역에는 1%, 그런데 이게 호남권도 넓혀도 그 퍼센트가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약 한 2.몇% 정도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 요 페이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그 페이지 다른 교육 자료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순서인데요. 일단 정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창업,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 대조던 뭐 이런 표현들이 실은 뭐 정책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창업으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창업 생태계와 어떤 기업 생태계가 또 경제 생태계가 늘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창업과 또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만 많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더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데스밸리라는 단어를 아시죠? 보통 2년에서 3년 차 그 데스밸리, 그 데스밸리를 지나서 이제 J컵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이제 이게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건데, 거기서 이제 유니콘이 나오는 거죠. 1조 기업. 그런데 그런 데스밸리를 통과하는 창업자들이 많지 않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창업진흥원, 창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기타 뭐 창업사관학교 또는 뭐 하여튼 뭐 창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가면 사회적 기업 뭐 육성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협동조합 영역, 그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포함해서 보면 그야말로 창업이라는 생태계를 확장하고 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코칭 선수들이 엄청 많죠. 다른 말로 하면 코치들은 많은데 선수들이 오히려 훌륭한 선수들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창업을 한 기업들이 데스밸리를 지나서 2년, 3년을 지나서 생존해서 뭐 제이커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유니콘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못하더라도 정말 자기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봤더니 다른 나라의 사례를 쭉 조사하고 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투자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마중물이 들어가 줘야 거기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더라, 살아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중물이라는 단어 아신가요? 예. 마중물을 혹시 이용해 본 경험 있으세요? 펌프 해본 경험 없으시죠? 예. 저는 이제 그 세대라서 제가 이제 저 시골에 살 때 저희 우물가에 밑에 이제 우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가 이제 펌프가 있었죠. 손으로 하는. 그래서 펌프를 그냥 아무리 펌프질을 손으로 해도 물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뻑뻑하기만 하지. 그럴 때 옆에 대야에 담겨 있는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그 펌프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펌프질을 하면 한 두세 번 하면 이제 그때부터 밑에 있는 물이 쑥 올라와서 콸콸콸콸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마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투자를, 특히 엔젤 투자를 비롯해서 우리 방금 말씀하신 이 벤처 투자 영역, 그러니까 거기에는 엑셀러레이터 또는 벤처 캐피탈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투자가 그렇게 마중물처럼 들어가 줘야 물이 솟아오르더라, 생존하고 성장하더라. 그래서 이 투자를 국가에서는 그동안에 민간 영역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돈을 넣어서 회수하고 그걸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국가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괜히 뭐 오해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창업도, 아니 창업자가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창업을 해서 먹고 살고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데 그걸 국가가 굳이 꼭 지원해야 돼?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고 전체적인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했던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투자 영역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창업해서 성공을 하고 생존을 해야 되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실리콘밸리라든지 다른 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든지 또는 뭐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봤더니 거기에 엔젤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엑셀러레이터, VC 이런 벤처 투자 영역에 투자자들이 있더라.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창업이라는 생태계가, 투자라는 생태계와 같이 양날개로 가야, 새도 양날개가 있어야 날잖아요. 그래야 국가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더라. 그 중요한 정책을 깨닫고 세우기 시작한 게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2014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엔젤 투자를 시작으로 한 벤처 투자 영역에 이런 투자와 관련된 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많이 늦었죠. 그러나 이제 그 늦은 것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사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업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창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투자가 있어야 되더라. 예,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 투자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엔젤 투자 영역이 어떤 부분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젤 투자는 그렇습니다. 일반 금융하고 투자를 비교했을 때 일반 금융은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대출하는 겁니다. 빌리는 겁니다. 이자 갚고, 예, 나중에 기간 되면 갚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뭐 차압 들어오고 막 뭐 난리가 나죠. 투자는 중간 회수 시장, 뭐 세컨더리 펀드라고 하고 또 다른 엔젤에 의해서 회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IPO는 기업 상장 아닙니까? 기업 공개 상장, M&A는 인수합병. 이런 회수 방법을 통해서 성과에 따라서 내가 돈을 투자하고 그거에 대해서 창업자가 뭐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건 아니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과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하면 서로가 좋은 거고, 만약에 사업이 실패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금융에서는 실패하더라도 그 창업자한테 끝까지 책임을 묻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알아주는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자와 함께 동반 성장하게 하는 게 그게 투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엔젤 투자 영역이 이제 중요한 게 재무적 투자뿐만이 아니라 성공 창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엔젤 투자라고 하는데, 엔젤 투자는 아까 이제 쭉 설명을 주셨는데 다른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엔젤 투자는 단순히 재무적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무적 투자의 가장 큰 차이도 엔젤 투자는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개인이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 벤처 캐피탈은 자기 돈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니까 펀드를 조성해서 모태펀드 국가에다 신청도 하고 또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해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벤처 캐피탈 아닙니까? 엔젤 투자는 투자자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여윳돈을 내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젤 투자가 리스크도 더 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자, 투자 방법에는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CB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사채, 그 다음에 프로젝트 투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투자 방법들이 다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다 볼 수 있는데 보통주 투자는 일반적으로 엔젤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주를 투자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의결권 문제가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습니다. 근데 의결권이 왜 중요하냐? 엔젤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초기 단계에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경영적인 또는 뭐 재무적인 또는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동반 성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엔젤 투자자가 자기 뜻이 좀 관철되길 바라는 엔젤 투자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 보통주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거고,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하고 엑셀러레이터들이 보통 우선주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주의 우선에서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주 투자는 벤처 캐피탈 영역이 주로 많이 하는 투자 영역이고, 이제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환사채는 일단 돈을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대출금 같이 이자도 갚고 원금도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주식이 만약에 주식이 기업이 잘 돼가지고 주식 가치가 높아져요. 그러면 원금 말고 돈 말고 너네 주식으로 나한테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환사채거든요.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신주를,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는데 나중에 신주를 발행할 때, 그 회사가 잘 돼서 신주를 발행할 때 나는 신주를 우선적으로 나한테 그러니까 돈을 더 넣어서 빌린 돈 말고 빌려준 돈 말고 내가 돈을 더 넣어가지고 신주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그게 신주 인수권부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영역으로, 투자의 영역으로 보통 우선주, 보통주라 이야기하고, 이쪽 영역은 부채 영역에 가깝지만 그래도 벤처 투자의 영역으로 보고 소득공제 혜택들이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이렇게 투자 방법별 특징이겠습니다. 뭐 프로젝트 투자는 아시겠습니다만 영화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프로젝트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벤처 투자에서 저희가 이제 이 윗단을 엔젤 영역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 엔젤, 지금 저희가 이제 공식 용어는 전문 개인 투자자입니다. 전문 개인 투자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 조합, 그 다음에 뭐 엔젤 클럽, 그런 데가 이제 이 엔젤 영역이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중에도 기부형이 있고, 그러니까 후원 기부형이 있고, 그런데 이 증권형만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와디즈가 크라우드 펀딩의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거기 보시면 이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건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많은 다수가 참여하는 형태가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죠. 이것도 엔젤 투자 영역이죠. 여기도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는 벤처 투자 촉진에 의한 법률로 해서 1억 이상이 있고 전문 인력 2명이 있고 그런 분들이 엑셀러레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형 투자자라고 그럽니다. 엑셀러레이터를. 이 영역을 저희가 엔젤 영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VC 영역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 창투사들, 뭐 대성창투라든가 이런데 창투사들, 그 다음에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여기는 뭐냐면 보면 포스코, 삼성 나오잖아요. 대기업들이
금산분립배부에 의해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게 이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입니다. 보통 대기업들의 자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200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쪽은 20억 이상이 있어야 이 벤처캐피탈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전문 인력에다가. 근데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는 200억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LLC는 유한회사입니다. 예, 유한회사들 이 영역을 이제 벤처캐피탈이라고 보고, 여기 세로로 또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이 영역은 마이크로 VC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엔젤과 벤처캐피탈 사이의 영역으로 마이크로 VC 영역을 이렇게 두 엔젤 엑셀러레이터와 유한회사 영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엔젤 투자와 벤처캐피탈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엔젤 투자자는 내 돈입니다. 내 돈, 개인 자산, 내 여윳돈. 예, 그러니까 제가 여윳돈이라는 단어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엔젤 투자자가 내가 여윳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을 빌려가지고 남한테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남한테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엔젤 투자 영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수익을 빠른 시간 안에 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쪼고, 그 수익에 대해서 이제 뭐 주식, 우리가 주가 올라가는 거 계속 보듯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엔젤 투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엔젤 투자는 주로 고소득 자산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 이런 의료인들, 변호사, 세무사, 이런 고소득 자산가들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엔젤 투자를 통해서 뭔가 창업의 마중물을 부어보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서로 이렇게 동료도 해주고 네트워크도 형성해주고 지원해가지고 잘 되면 나중에 수익을 회수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단기로 단타로 빨리 수익을 얻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넣는 그런 것을 엔젤 투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엔젤 투자의 그 본래의 그런 의미가 많이 상쇄되는 거죠. 벤처캐피탈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이 아니라, 물론 뭐 내 돈은 또 넣는 분도 계시지만, 펀드를 조성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더 자금을 키워서 스케일업을 하고 후속 투자를 통해서 더 성장에 가속도를 붙이는 게 벤처캐피탈 영역이고요. 그래서 엔젤 투자는 주로 익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 개인 투자자, 전문 고소득 전문직들이, 내가 치과 의사, 뭐 안과 의사, 또는 뭐 무슨 이런 뭐 변호사인데 내가 엔젤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거리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엔젤 투자자는 직접 찾아가서 그 투자자, 피투자 기업, 그러니까 투자한 기업의 CEO도 만나보고 같이 일하고 멤버들도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또는 진짜로 열심히 일을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은 거죠. 근데 멀리 있으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엔젤 투자자들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광주에서도 엔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엔젤 투자자들은 가까이에 있는 기업에게 투자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가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벤처캐피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돈이 되고 정말 좋은 기업이 있으면 벤처캐피탈은 어디든지 가서 만나고 스케일업하고 투자 유치하고, 이런 게 벤처캐피탈의 또 역할이고요. 그래서 엔젤 투자는 창업을 했을 때 초기 단계에 엔젤 투자가 마중물이 들어가는 거고, 벤처캐피탈은 이게 이제 도약하고 스케일업하고 그럴 때, 뭐 시리즈 A 뭐 이런 단계, 보통 시리즈 A 하면 뭐 20억 50억 하지 않습니까? 성장해서 IPO, 기업 공개, 상장하고 M&A, 인수합병하고, 보통 이 IPO에 그 걸리는 시간이 한국에서는 평균 13년에서 14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년이라고 써 있는 건 글로벌 단계로 완전하게 유니콘 정도로 성장하는 그 과정은 못해도 13년 정도가 걸리더라, 평균. 그래서 지금 14년 이후로 이렇게 좀 써놓은 거고요. 뭐 투자 절차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좀 상세하게 뭐 보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투심인데 여기는 엔젤 쪽 역은 아닙니다. 벤처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나 여기에서 우리 아까 이제 손민호 심사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심사역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하셔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엔젤 따는 이 부분이 빠진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선순환 구조는 그렇습니다. 엔젤 투자는 개인 자금, 소액을 가지고 엔젤 투자자, 엔젤 클럽, 개인 투자 조합 결성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성장을 지원해서 회수하는데, 회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컨더리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젤 투자가 투자해 놓고 그 상장 기업, 이게 엔젤은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엔젤 투자 투자해 놓고 이걸 중간에 회수를 하려면 누군가 그걸 사줘야 돼요. 근데 상장 주식은 기업 주식 가치가 딱 나오잖아요. 한 주에 얼마. 근데 엔젤은 기업 그 주식의 가치가
그 뭐 무슨 기업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얼마라는 게 확실한 게 없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것을 세컨더리 펀드라는 것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엔젤 투자자야 대신 그걸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엔젤 투자자에게 내가 이 기업을 봤는데 이 기업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괜찮은 것 같으니 나는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혹시 내 이 엔젤 투자한 금액을 보전해 줄 거냐, 사줄 거냐. 그러면 다른 엔젤 투자자가 또는 뭐 엑셀러레이터가 이걸 사기도 하죠. 그렇게 중간 회수해가지고 하는 거고, 벤처캐피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 또는 해외 자본, 정부, 이게 모태펀드를 이야기합니다. 모태펀드가 지금 한 9조 원 정도 지금까지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하고 성장을 지원해서, 여기는 회수 시장이 분명하죠.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상장하든지 아니면 M&A, 우리 배달의 민족 그 M&A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상장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도 제주 맥주도 상장을 했고 그랬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상장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젤은 개인 책임하에 투자하는 합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세컨더리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 장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드 단계, 씨앗 단계, 발화 단계, 이때는 반드시 엔젤 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엔젤 투자를 받아야 다음에 마이크로 VC라고 이야기하는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이 영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괜찮은 곳을 골라서 벤처캐피탈이 미들 스테이지에서 중간 영역으로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PEF는 사모펀드, CRC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구조조정 펀드거든요. 이런 쪽으로 이제 막 가는 건데, 왜 엔젤 투자가 중요하냐? 우리 지금 이제 벤처캐피탈 앞에 이제 심사역 하셨지만, 이런 인라이트 벤처스라든가 또는 뭐 유명한 여러 본엔젤스 파트너라든가 뭐 이런 많은 벤처캐피탈 분들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 어디가 괜찮은지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주면 수백 개의 메일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엔젤 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거기는 일단 투자자로부터 1단계 필터링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그러니까 CEO가 정말 괜찮은 열정을 가지고 도덕적이고 품성도 좋고 그러든지, 아니면 팀워크가 정말 좋든지, 아니면 아이템이 정말 좋든지, 또는 어떤 뭐 비전이 분명히 보인다든지,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간에 엔젤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았다라는 건 그 기업이 최소한 그 다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뭐 이게 뭐 서류는 아니지만, 증명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엔젤 투자를 받아야지만 그 다음 끝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광주과학위원회에 있는 창업 기업들 중에 뭐 바이오라든지 또는 ICT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 중에, 또 뭐 우리나라 인공지능이나 뭐 메타버스, 또 요즘에 NFT, 전혀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갑자기 30억, 50억 엔젤 투자 없이 벤처캐피탈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시리즈 A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스트에서는 그 일을,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학생들과 창업을 했다, 또는 연구원이 창업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 10년, 20년 뭐 이 정도로 연구하고 계속 개발하고 논문 쓰고 이런 테스트 베드 과정을 다 거쳐서 창업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데, 일반 창업의 경우에 일반 창업자들이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그것이 로컬 비즈니스든 아니면 뭐 그것이 어떤 다른 형태의 뭐 창업 영역이든 간에 그게 금방 사람들한테 이거 무조건 돼 하고 50억, 30억 꽂아줄게, 이럴 수 있는 창업자들은 거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창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는 투자를 생각 안 하고 창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내가 집이 뭐 자산이 많아서 유산을 많이 상속받아서 집이 뭐 빵빵해서 뭐 건물주 아들이어서 또는 뭐 퇴직금 50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반적인 창업자들은 창업을 할 때 반드시 투자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그 투자의 첫 시작은 엔젤 투자라는 거. 이 엔젤 투자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엔젤 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엔젤 투자를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 사례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뭐 이건 먼 나라 이야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최초에 50만 달러니까 5억이죠. 6억 정도 되나요? 투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VC로 해서 뭐 100만 달러니까 뭐 한 12억 투자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뭐 한 350조, 500조 되나요? 뭐 기업 가치 엄청 몇백 조의 기업 가치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렇게 페이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엔젤 투자자들이 처음에 얼마씩의 엔젤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벤처 캐피탈이 시리즈 A, 시리즈 B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시리즈가 A, B만 있는 게 아닙니다. C, D, F 쭉 가입니다. 시리즈 X까지도 갑니다. 요 스페이스 X 있잖아요. 스페이스 X. 스페이스 X는 시리즈 X까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계속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가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는 거죠. 투자가. 그런 것들의 첫 시작은 다 엔젤 투자였다라는 거죠. 뭐 광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고벤처 포럼을 만드시고 지금 엔젤 투자협회 회장을 하고 계신 고영하 회장님이라든지 또는 본엔젤스 파트너 장병규 대표 배달의 민족에 투자해가지고 뭐 3천억인가요? 예, 엄청나게 그 이익을 냈죠. 그다음에 카카오 우리 김범수 회장 이런 그 1세대 벤처 기업가들 이런 성공한 벤처 기업가들이 엔젤 투자자로서 창업 기업의 마중물을 부어준 역할을 하면서 또 VC 벤처 캐피탈 영역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투자를 계속 하고 있죠. 뭐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어찌됐든 2001년에 창업을 해갖고 2011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한 하유미 마스크라는 이 마스크 회사가 여기에 처음에 투자를 4억 했던 엔젤 투자자가 있어요. 4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2억 원어치는 다시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7억 원에 재매입해가지고 소화를 시켰고 나머지 2억이 남았는데 그 2억이 지금 65배 그러니까 130억 이 정도의 2억이 지금 65배의 수익을 낸 겁니다. 이런 것을 엔젤 투자의 하이 리턴이라고 한 영역으로 보는 거죠. 투자 유치 전략은 뭐 여러분들 아까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연구개발에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엔젤의 영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시제품 개발해서 양산하고 하는데 이때 2차, 3차 증자 이 부분이 벤처캐피탈 이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계획서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 부분 투자자 투자 회수 전략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회수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사업계획서 안에 반드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강점을 앞서서 왜냐하면 다 일일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업만의 제일 중요한 강점이 뭐냐 이 부분을 유심히 제일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 참고하실 내용들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CEO의 어떤 대인관계나 평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워크 중요하고 그다음 사업성에서 이런 부분들 뭐 경쟁 제품의 존재라든지 또 양산했을 때 스케일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서 벤처 캐피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스케일업 아무리 좋은 창업 제품이어도 스케일업 할 수 없는 그냥 손으로 수작업하는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파는 이런 것들 그것이 이렇게 막 그 배달도 가능하고 또 다양 원하는 수요자들의 수요의 수량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벤처 캐피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업이 안 된다는 건 그 수익이 거기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엔젤 투자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하면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엔젤 투자 매칭 펀드입니다. 아까 이제 매칭 펀드는 저희 엔젤 투자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매칭 펀드란 창업 초기 기업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가 그러니까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해주고 나서 정확하게 투자 금액이 그 기업의 통장에 꽂히고 나면 그때 1에서 2.5배를 매칭 펀드로 투자해 주는 겁니다. 지역은 2배수입니다. 2배수. 서울 수도권 1배수고 2배수고 2.5배수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과 동시에 2.5배까지 매칭 펀드 그러니까 1억을 전문 개인 투자가 투자했으면
2.5억을 추가로 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 해서 3억 5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3억을 했다. 그러면 뭐 6억, 최대 6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격 엔젤 투자자, 그 다음에 엔젤 클럽, 그 다음 전문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 조합, 법인은 행제, 엑셀러레이터 이런 분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신청을 해서 매칭 투자 신청을 하면 엔젤 투자 매칭 펀드에서 여기다 해주는데 이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지금 모태펀드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융기관 이런 여러 곳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1,950억 정도의 매칭 펀드가 만들어졌고 많이 소진돼가지고 청산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이겁니다. 자, 지역에 호남권에 광주하고 전남에 50억씩 만들어져 있는 매칭 펀드가 있었어요. 광주는 벌써 한 이제 이게 올해가 9년 차고 내년이 10년 차인데 50억 중에서 7억은 매칭 펀드가 나갔습니다. 근데 아직 23억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연장될 겁니다. 다시. 어차피 정부의 정책 자금 형태로 만들어진 건데 남은 걸 다시 정부가 해소해 가야지는 않잖아요. 전남은요. 50억 중에서 겨우 이제 6년 지났는데 10억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투자를 10억밖에 안 했고 나머지 40억이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광주 전남에 있는 63억 이게 이 매칭 펀드가 광주 또는 전남에 있는 기업에게만 할 수 있는 매칭 펀드 자금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자에게 먼저 투자를 받고 나서 매칭 펀드를 신청을 그 투자자가 하시면 저희가 심사해서 현재는 1차 심사는 저희 협회가 하고 있고 2차 실사는 한국벤처투자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내년에는 1차와 2차까지 저희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부터는 1차 서류심사 그 다음에 2차 실사 이것까지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저희 호남권 허브 또 충청권 허브 이런 지역 허브에서 서류 접수 받고 또 서울에 있는 협회에서 실사까지 나와서 엔젤 투자 매칭 펀드에 대한 결정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호남권 엔젤 투자 허브가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자와 투자자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요소라는 것이고요. 뭐 매칭 펀드는 이런 분들이 투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투자 대상 기업은 뭐 창업 후 3년 이내 그리고 뭐 매출액 3년간 매출액이 20억 이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기업 그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70억 이하 이런 데는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매칭 펀드는 2배 지역은 2배수 그 다음에 전문 개인 투자자가 하면은 2.5배수의 투자 매칭 펀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 지역 전문 개인 투자자는 2.5배가 나오죠. 예.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매칭 펀드 신청 한도가요. 연간 개인 엔젤은 그러니까 개인은 전문 개인이 아니라 일반 개인은 2억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엔젤 클럽은 40억까지 신청할 수 있고 법인형 그러니까 엔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그다음에 전문 개인 투자자나 투자조합은 40억 전문 개인 투자자는 20억까지 혼자서 20억까지 매칭 펀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6억까지 가능합니다. 최소 3천만 원부터 최대 6억까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 돈이 아직도 잘 안 쓰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요. 신청 절차는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남권 엔젤 허브 펀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역의 허브가 만들어진 이유는 충청권이든 호남권이든 내년에 또 아마 다른 지역의 허브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서울 수도권에 80% 이상 집중되어 있는 이 엔젤 투자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이 균형 발전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허브가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해서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들과 함께 협력해 가지고 엔젤 허브를 각 권역별로 만들었는데 그 금액이 50억입니다. 올해 연말에 이것이 결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건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거거든요. 매칭 펀드는 투자자가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저희가 매칭 펀드를 주잖아요. 근데 이건 저희가 GP가 광주 창경, 전남 창경, 전북 창경 그 세 개의 창조경제센터하고 저희 허브
저희 한국엔젤투자협회 이 네 곳의 공동 GP가 결정을 해서 50억을 가지고 전남, 전북, 광주, 제주 네 곳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직접 투자 금액입니다. 3년간 투자하고 2년 동안 회수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진 펀드거든요.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팁스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이제 팁스 이야기 해주셨는데 팁스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팁스는 이제 테크 기반, 그러니까 기술 기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인데요. 기술을 좋은 기업을 가진 또 발전성 있는 기업 기술을 가진 그 기업을 팁스로 선정을 해서 아까 같이 우리 인라이트 벤처스 같은 팁스 운영사들이 지금 60개가 넘는 팁스 운영사들이 강남구 역삼동에 가면 저희 한국엔젤투자협회 그 빌딩하고 해서 6개 정도 빌딩에 다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운영사들이 팁스라는 이름으로 그 기업을 기술 기업을 선정하고 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 일단은 선투자를 받습니다. 팁스 운영사로부터 1억에서 2억 정도. 그러고 나면 정부 R&D 자금으로 정부 개발 자금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죠. 이 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을 받고요. 창업 사업화 자금을 1억 받고 해외 마케팅 1억 받고 추가 임기 2억 10억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포스트 팁스 해가지고 팁스가 지나고 나면 또 5억을 또 후속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스케일업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가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기술 기반 기업들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팁스에 선정됐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라이센스입니다. 팁스에 선정된 기업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인디제이라고 그 음악 다운 앱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애플의 음악 다운 순위에서 유튜브를 누르고 1위가 했던 정우주 대표가 있는 인디제이라는 거기도 이번에 팁스 선정이 됐는데 그런 기업들이 팁스로 선정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광주에 있는 기업이지만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음악 사이트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데 그 기업이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어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벤처 캐피탈로부터 러비콜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팁스 프로그램을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실 분들은 처음부터 팁스가 어떤 곳이고 팁스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들을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런 그 인라이트 벤처스나 또는 60개가 넘는 그런 팁스 선정 운용사들, 팁스 운용사들과 관계를 잘 할 필요가 있죠. 본인들의 그런 그 포트폴리오도 자주 보내서 또 그쪽에다가 노크도 좀 하시고 문도 두드리시고 제가 알기로는 광주과학기술원에 있던 창업팀들 중에 한 10개 넘는 팀이 팁스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스케일업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팁스의 어떤 성과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역상동에 가면 빌딩이 6개가 쭉 있는데 여기에 다 팁스 운영사들이 들어와 있고 또 팁스가 선정한 기업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일종의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뭐 보육시설도 있고 공용시설도 회의실이라든가 휴게공간 다 갖춰져 있고 네트워킹을 위한 뭐 IR 발표를 위한 그런 공간들부터 해서 다 이런 게 이루어져 있고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후속 투자가 그러니까 팁스에 선정된 기업들이 후속 투자를 받게 하기 위해서 IR 대회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합니다. 멘토링, 코칭. 모여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벤처 캐피탈들은 이 팁스 쪽에 와가지고 보면은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다른 데서 발품 파는 거 팔지 않고 여기 와서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네트워킹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 이런 것들을 글로벌 프로젝트까지 해서 하는 것들이 팁스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남권 엔젤 투자 허브가 한국 엔젤 투자 협회와 함께 하는 일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 펀드 특히 광주는 호남권은 광주가 23억이 남아있고 전남이 40억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호남권 엔젤 투자 펀드 50억이 연말에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3년 안에 50억을 저희가 호남권에 있는 기업에게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팁스. 우리 아직은 팁스 운영사가 호남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여러 곳이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권에 팁스 운영사가 선정이 되고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팁스 운영사들을 통해서 팁스에 선정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지원과 또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팁스를 통해서 이제 뭐 여기 김범수 장이나 뭐 유중희 대표나 이런 분들 통해서 엔젤 투자 해가지고 지금
1,300개 기업이 지금 창업기업이 팁스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엔젤 투자 금액이 약 2,870, 약 2,900억 원, 기업당은 이제 2억 원이고요. 창업화를 위한 이런 TA 마케팅이나 사업화 기금을 많이 지원을 받았고, 지금 IPO된 그러니까 기업 공개 상장한 기업이 5개입니다. 시가총액이 약 2조 원이고요. M&A를 28개가 M&A 했고 금액이 약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 팁스 프로그램은 굉장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대비 정부가 정책적으로 투자한 또 지원한 것 대비 성과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호남권 엔젤투자 허브 또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여러분과 좀 상의하고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공 창업의 마중물 엔젤투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